안녕하세요. CIC에서 AP Economics, Macro Economics랑 Micro Economics를 담당하고 있는 브라이언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Macro Economics, 거시경제학에서 정부랑 중앙은행들이 쓰고 있는 장치들 소개하고 그것이 시장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Macro Economics, 거시경제죠. 거시경제랑 이제 미시경제랑 가장 큰 차이점이 숲을 보느냐 나무를 보느냐 그 차이를 보시면 돼요. 미시경제는 어떻게 그 기업들과 소비자랑 그리고 정부가 서로 인터랙 해가면서 어떤 형태의 기업들이 있고 어떤 형태는 독점 형태의 기업이고 어떤 형태는 perfect competition, 서로 다 경쟁하는 그런 형태의 시장이고 그런 것들을 배우는 학문이고요. 지금 우리가 다룰 이제 거시경제는 그것보다 더 큰 그림에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시장 경제에 이제 미치는 영향이 있고 중앙은행이 갑자기 이제 채권 시장에 개입해가지고 채권을 풀 매수하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만약에 시장에 돈이 더 풀리면 그러면 사람들한테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기업들한테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학문이 이제 거시경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시경제는 정부가 시장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리고 개입을 어떻게 하고 얼마나 해야 되는지를 이제 배우는 학문이에요. 자,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정부가 시장 경제에 개입을 최대한 안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많은 기업들이 성장하고 많은 대기업들이 이제 배출되기도 했고요. 자, 근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내깔려 두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죠. 자, 독점 문제도 터지게 되고 과독점이라든지 아니면 부정부패한 것들 그리고 가격에 대한 담합 같은 문제들이 터지게 하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정부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코노믹스는 키니시안 이코노믹스라는 이제 경제학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요. 이 키네시안 이코노믹스는 그 이름 그대로 나오다시피 이제 존 메이너드 케인스라고 하는 영국 경제학자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만든 경제학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학문이에요. 대학교 들어가면 1학년 때 보통 맨큐의 경제학 뭐 이런 이제 책을 개론으로서 이제 배우게 될 텐데 그 맨큐의 경제학도 이제 존 메이너드 케인스라는 사람이 처음에 정립해 놓은 기본 이제 경제학 개념을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케인스 경제학이 추구하는 바는 정부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부라고 하면은 이제 중앙은행도 포함하는 거겠고요. 다만 중앙은행이 이제 경제에 개입할 때 그리고 정부가 경제에 개입할 때 쓸 수 있는 이제 도구들이 달라요. 자, 일단 정부가 개입하는 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government는 그 짧게 말해서 gov 그리고 apostrophe t 이렇게 쓰겠습니다. 정부가 개입할 때 쓰는 정책들은 fiscal policy라고 해요. 그리고 중앙은행 central bank, 자, 미국의 중앙은행은 연준이라고 그러죠. 연방준비위원회 아니면 Fed라고 하고요. 자, 얘들이 쓰는 정책은 monetary policy라고 해요. 자, 각각 한국말로 재정정책 그리고 통화정책이고요. 이름에서 드러나다시피 정부가 추구하는 재정정책은 나라의 재정을 변화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monetary policy는 한 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화폐의 양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재정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일단 fiscal policy부터 첫 번째는 government spending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tax rate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GDP의 구성 요소들을 말할 때 GDP는 소비 플러스 투자 플러스 정부 소비 그리고 무역 수지 이렇게 더해가지고 GDP 공식을 계산하는데요. fiscal policy는 이 GDP의 구성 요소들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미치는 애들이에요. 자, government spending. 정부가 일부러 대규모 사업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이제 경기가 막 침체 상태에 빠졌을 때, 특히 미국이 1930년대 대공황 때 대규모 사업을 일부러 벌였어요. 그래서 막 endangered species 보호하고자 하는 막 국가 공원도 만들고, 그리고 대규모 댐도 건설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일부러 채용시키고, 그 사람들한테 소정의 임금을 주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임금을 가지고 소비를 하면서 다른 경제들을 촉진시키는 그런 구조고요. 자, 그래서 이 government spending을 늘리면 GDP의 구성 요소인 G 부분이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GDP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tax rate, 소득세율을 조정할 수도 있죠. tax rate을 만약에 낮추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disposable income, 당장 쓸 수 있는 소득 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신, 노멀 구신 이상 컨섬션도 같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government spending을 늘리고 income tax rate를 줄이는 행위는 경기가 침체 상태에 빠졌을 때 하는 이제 정책들이겠고요. 그리고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된 상태라면 막 사람들이 모두 다 영끌해서 부동산 사고
주식 사고 이렇게 모든 자산이 버블이 끼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에서는 당연히 government spending을 낮추고 인컴 텍스 레이트를 높이는 반대 정책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쓰는 정책들이었고요. 이제 그 중앙은행 Federal Reserve가 쓰는 정책은 총 3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Reserve Ratio를 조정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Open Market Operation을 조정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Discount Rate를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Reserve Ratio는 이제 한국말로 지급 준비율이라고 해서 중앙은행이든 아니면 시중에 있는 우리가 아는 은행들이든 전부 다 모든 자금을 다 대출 업무에 사용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은행들은 최대한 많은 자금을 대출하고 싶어 할 거예요. 은행의 제1 업무는 대출이고 그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요. 근데 이 법적으로 은행이 모든 자금을 대출하지 못하고 일부분은 남겨놔야 되는 준비율이 마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인데 여기 앞에 있는 하나은행 어떤 지점이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1조 원이라면 10%가 지급 준비율로 이제 확정이 돼 있으면 1,000억 원은 남겨두고 그리고 9천억만 대출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거겠죠. 당연히 지급 준비율이 높을수록 withhold 해야 되는 금액이 많을수록 덜 적은 금액을 대출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중에 풀리는 돈의 양이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유동성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겠고요. 자, 그렇게 하려면 경기가 과열된 상태에서 리저브 레이쇼를 올려야 되겠죠. 자,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은 그 중앙은행이 채권 시장, 제2차 채권 시장에 개입해 가지고 국채들을 일부러 매수하거나 일부러 매도하는 행위예요. 자, 그 중앙은행이 일부러 이제 국채 시장에 개입을 해서 그 국채들을 풀려 있는 국채들을 매수한다면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풀리게 되겠죠. 그리고 국채를 매도한다면 원래 갖고 있던 국채들을 매도한다면 시중에 풀려있는 유동성을 회수하는 거겠고요. 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국채를 매도하면 되겠습니다. 자, discount rate. discount rate는 은행끼리도 돈을 이제 빌리고 갚아요. 자, 은행은 뭐 수조 원씩 매일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자금 경색에 빠질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 A 지점이 있고 옆에 국민은행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은행이 그날 그 옆에 있는 국민은행한테 전화를 때리는 거예요. 나 지금 대출 어느 정도 나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당장 돈이 없어. 돈 빌려줄 수 있어? 라고 전화 때리면 그때 국민은행이 오케이 돈 빌려줄게 라고 돈을 빌리고 갚는 행위를 매일같이 계속하고 있어요. 자, discount rate는 그 은행끼리 돈을 빌리는 하루 단위로 그래서 overnight loan rate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루 단위로 돈을 빌리는 그 금리를 뜻합니다. 자, 그 금리를 이제 중앙은행이 지정을 하면은 이걸 낮추면 그 은행끼리 좀 더 공격적으로 대출 내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하루 단위로 빌리고 이제 돈을 갚는 이자율이 싸지니까요. 만약에 그거를 중앙은행에 올려버리면 그러면 좀 이제 심사숙고해가지고 대출을 나가야 되겠죠. 좀 더 보수적으로. 그렇게 하면 유동성이 회수되겠고 마찬가지로 그런 행위는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돼 있을 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센트럴 뱅크가 쓰는 monetary policy 그리고 정부가 쓰는 fiscal policy를 알아보았고요. 다음엔 다른 컨셉으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